네,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총선 진단입니다. 투표일인 오늘은 개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치부 기자들도 참여해서 지금 이 투표율과 함께 각 당의 어떤 선거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곧 이어서 이 정치부 권기웅 기자가 투표율과 민주당 선거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며, 그리고 이경민 기자가 투표율과 미래통합당의 선거 평가를 할 것이고, 송희 기자가 투표율과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등에 대한 제3정당에 대한 선거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정치부 권기웅 기자를 모시고 투표율과 민주당 선거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시간대별 투표율 오후 3시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 56.5% 기록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지난 20대 총선 46.5%보다 10%포인트 올라간 수치로, 오후 4시에는 60% 초반 투표율이 돌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4.15 총선 특징은 이번 총선을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을 책임질 중요한 선거로 보고, 문재인 정부 소화, 야당 심판론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선거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을 맞고 있는 현재에 와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이번 총선을 코로나19 국난과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풀려면 시스템 공천과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창당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총선이 치러지기 1년 전부터 시스템 공천을 당론으로 확정했고, 이에 따라 이번 총선 공천을 진행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올해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스템 공천 심사와 공정한 경선을 통해 현역 국회의원의 20% 정도가 교체될 것이라고 말했고, 공천 최종 결과 현역 의원 교체율이 27.9%로 집계되어 결국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시스템 공천으로 현역 의원 총 129명 중 93명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현역 의원 37명은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공천이 확정된 사람은 여성 33명, 청년은 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시스템 공천과 함께 눈여겨볼 대목으로 더불어시민당의 창당이 있겠습니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공방을 통해 민주당은 범여권과 함께 유권자들의 민의를 수용한다는 목적 아래 소수정당의 원내짐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위성 정당을 만들고 한국당이 이번 총선에서 20석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자 민주진보 계열의 당들과 연합하여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총선은 사상 최초로 비례정당 간 대결이 이루어지게 된 독특한 선거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시민당이 창당되자 민주당의 비례 후보들을 시민당으로 파견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고자 시민당의 후보들을 앞순번으로 배치하고,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을 통해 발탁한 최혜영 강동대 교수,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원걸 민족화해협력 번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위장들을 비례대표 후순위로 배치하는 배려를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공약들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1호 총선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충을 발표했고, 이후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 청년 신혼부부 주거를 해결할 청년 신도시 정책, 국민들의 여가 생활을 위한 유효 휴가제, 예술인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예술인 실업보험제도, 국회 개혁을 위한 국민소환제, 국민입법 발의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코로나19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민주당은 총리 시절 아프리카 돼지열병, 강원도 산불, 태풍 미탁 등에 대해 신속하고 꼼꼼한 대처로 국민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던 이낙연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을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으로 임명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최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국제적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고, 이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동방 상승하는 점이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총선의 호재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를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종로에 공천함과 동시에 이해찬 대표와 함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겨 총선을 이끌어 갔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번 선거 내내 전국을 돌며 쉬지 않고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취재해 본 결과로도 유세장에 이 전 총리가 등장하면 지지자들이 환호했고 일반 시민들이 멈춰서서 이 전 총리의 발언을 유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낙감만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왔던 소득 주도 성장을 비롯한 경제 문제, 집권 초창기와 비교하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대북 문제, 그리고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가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 잇따라 내놓은 각종 정부 정책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해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에 정권 심판호를 강조하며 그동안 선거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터진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불거졌습니다. 확진자 수가 현재 2자리로 줄긴 했지만 현재 가장 많은 감염자를 기록한 대구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집단 감염 사례가 아직까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총선의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표심의 향배를 결정지을 중도층의 선택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번 총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 폴리뉴스 권기홍 기자였습니다.